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늘 무지갯빛이던 세상이 문득 시야에서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통 찾을 길이 없는 막막한 순간을 가끔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저절로 실마리가 풀리고는 그제야 졸였던 마음을 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곤 했지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지금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새삼 느끼곤 합니다. 지난 1월 토요일 어느 날, 그날은 몹시 추운 날이었습니다. 무주와 문의에서 오신 젊은 여성분들과 대청호를 걸었더랬습니다. 대청호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걸었는데요. 워낙 날씨가 추워서 다들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나저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져서 무언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렇듯 사회 곳곳에는 뜻 있는 젊은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무주 지역, 문의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정여행을 기획하기도 한다는데 기대가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될지 나중에 연락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조항조가 부릅니다. 고맙소.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전의 시인들 시를 읽으며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시적 소재를 선택하는 일에서부터 그것을 자기만의 생각으로 시를 만들고 그 속에 깊은 작가의 심상을 갈무리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시인들의 시를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날 내가 썼던 시를 다시 읽어보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 첫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 속의 시를 읽고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2011년 12월에 발간했는데요. 그때 그런 용기를 냈다는 게 참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대견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 시절 기억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머릿 마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집을 내며 가슴으로 품었던 자식을 보는 기분이 이럴 겁니다. 나의 가슴에 일렁이던 얼얼한 그리움들을 하나하나 풀어 헤치고 그것들을 여기 작은 시집에 오롯이 삼았습니다. 추억과 사랑과 그리움들과 아픔들을 부끄럽지만 소중하게 담아 정성껏 엮어냈습니다. 영원히 간직하게 될 보석 같은 시집입니다. 2011년 12월 매헌 여규용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그땐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썼네요. 첫 시집을 내는 이런 마음이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시에 대한 각오가 남달랐던 때였는데 시집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는 그래서 탄생되었고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기지개를 켜다, 2부 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3부 빈 바랑에 산을 담다, 4부 거미줄에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기라는 시입니다. 세상 바라보기 여규용. 온기 없는 전봇대 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굵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기초공사를 하고 촘촘히 이어지는 직선공법으로 둥근 안식처를 만든다. 보잘것없는 외관은 투박스럽지만 작은 나뭇가지로 단단하게 마른 풀잎으로 포근하게 꾸민 그들만의 보금자리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따스함이 넘친다. 작은 나뭇가지 사이로 보는 세상은 온통 회색빛 어리석음이다. 비웃음과 질시와 모함들이 벌레 먹은 낙엽이 되어 뒹굴고 있다. 네, 이 시는 봄철에 높은 나무의 까치들이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까치집을 짓는 것을 보고 만약에 제가 까치였다면 하는 생각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까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써봤던 시입니다. 비록 기초공사는 엉성하게 얼기설기 여기저기 나뭇가지로 이렇게 엮어가지만 갈수록 촘촘하게 엮어져서 단단하기가 참 대단히 튼튼한 집을 짓게 되지요.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짓곤 합니다. 그 속에는 따스한 보들보들한 그런 풀잎을 뜯어다가 보금자리를 꾸미고 알을 낳고 새끼를 길러내는 그런 공간이 되겠지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때 좀 이렇게 문득 깊은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자, 이어서 보는 시는 기지개를 켜다입니다. 기지개를 켜다 여규용. 새벽 온 힘을 쏟아 어둠을 밀어내고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지난밤 수많은 이야기가 영롱한 아침 이슬로 내려앉으면 온몸에 모공이 열리듯 내 기억의 편린들이 날개를 편다. 물끄러미 바라보는 창밖, 하얗게 내려앉은 안개 사이로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 한 점은 가슴을 파고드는 사랑이었고, 눈을 감으면 살며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귓전에 스치는 노랫소리는 환청으로 들리는 그리움이었다. 빈 하늘 저편 하늘을 헤치며 피어오르는 햇살, 또다시 시작하는 하루를 온전히 제로남아 사라질 아침을 연다.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창문을 탁 열면 상큼하게 달려드는 그런 바람이, 그런 공기가 참 좋았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벽은 깜깜한 밤을 참 한없는 힘으로 서서히 밀어내면서 아침을 맞습니다. 우리 삶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아침을 맞는 그런 마음을 갖고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생을 다 날려버리고 아픈 마음을 잊듯이 큰 기지개를 켜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세제에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제에 넘나드는 바람이 되어. 여기용. 솔숲 바람소리 등줄기에 가볍게 내려앉은 가을, 누군가 부르는 듯 뒤돌아보니 귀틀집 봉당 위로 햇살만 가득하다. 조령관 오르는 길엔 수많은 사연들 낙엽으로 뒹굴고 옹이진 상처엔 슬픈 사연만 가득하다. 수백리 물길 낙동강 발원지에 맑고 고운 심성으로 흩어진 가을 햇살, 묵묵히 고개 숙여 소원을 빈다. 세제의 옛길을 더듬어 올라 마지막 관문 앞에 서니 바람이 스치듯 내게 전해주는 말, 소나무 아래 묵묵히 맴돌던 묵향이 되어 구름도 잠시 머물던 뜰에 그림자 가득히 옛 이야기 풀어놓는다. 억겁에 이끼는 아픔으로 남아 맨몸으로 나를 맞는다. 세상은 여전한 기다림 속에 처마 끝에 달린 햇살만 내 마음에 어리고, 멀리 높은 하늘 아래 큰 뜻으로 오르던 길 간절한 그리움에 못내 사무쳐 파란 하늘에 베인 아픔이요. 네, 이 세제는 문경 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젠가 참 오래전에 문경 세제를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꼭대기까지, 사관문인가 거기까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먼 길을 올라가면서 그 길을 오르내렸을 우리 조상님들의 그런 숱한 애환들을 뒹구는 낙엽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흘러가는 바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연들을 어떻게 좀 이기고 지금에까지 왔을지, 그 장소에 가서 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곤 하더라고요. 자, 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담쟁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담쟁이, 여기용. 깊은 절망 같은 회색빛 담장, 그놈의 미지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한 발 한 발 오른다. 파란 잎 하나 물기도 없는 담벼락에 작은 희망 가슴에 담고 아주 작은 걸음으로 아주 느리게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기 위해 허리춤 단단히 고추 세우고 회색빛 담장을 푸르게 물들이며 오르고 있다. 먼 훗날 담장 너머 세상을 보고는 무슨 생각을 할까? 담쟁이를 보면 참 그 생명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참 그 수직으로 서 있는 그 직벽을 한 발 한 발 표시 나지 않게 그렇게 기어 올라서 결국에는 꼭대기에서 건너편 담장 밖을 바라다 볼 때까지 이렇게 무수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끈기가 대단하다 느끼면서 우리 마음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저렇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버리라 다짐하곤 했던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담쟁이를 보면서, 담쟁이 시를 보면서 쓰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쉬며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이 부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듣습니다. 무얼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무얼 받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 최고였어 그대 눈 속에 비친 내 모습 이제는 내게서 그댈 비춰줄게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만 두고 가던 나만 스쳐간 해묵이 모여 그대가 되어서 내게 와준 거야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만 믿어요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다시 누구 앞에서도 그대는 고개 숙이지 마요 보지 못했던 홀로 고단했던 시간 고맙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 좋을 땐 밤새도록 맘껏 웃어요 전부 그대 거니까 그대는 걱정 말아요 이제 나만 믿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미련이라는 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미련, 여기용. 유리창에 매달린 빗방울 하나, 짧은 생에 마침표를 찍듯 툭 손을 놓는다. 영롱했던 빛을 잃은 탓이겠다. 안개처럼 스멀거리던 기억들 내 안에 담석처럼 굳어져 짧은 아픔만 메아리가 된다. 남겨진 흔적
바라보며 한숨 짓는다. 어느 날 유리창에 이렇게 빗방울이 쭉 매달렸다가 쭉 흘러내리다가 툭 하고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삶에 대한 미련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참 아득한 시간이 흘러간 지금 그런 순간순간들을 다시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지고 왠지 모를 삶에 대한 그런 끈질긴 그런 끈기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때 그런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생각들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다음 시입니다. 꿈이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꿈. 여기용. 하늘에 오르고 싶어 산으로 간다. 습한 물줄기 바람 한 점은 영롱한 이슬이 되고 토에 놓는 가쁜 숨은 가파른 능선의 바위처럼 뒹굴고 있다. 푸른 숲 속에 수채화 같은 환상을 본다. 시골 구멍가게 촉수낮은 알전구 아래서 촘촘히 써내려갔던 사연들 계곡에 밀려드는 바람으로 사라지고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은 기억만 매미 소리처럼 맴돈다. 언제쯤일까 내가 버린 흔적들이 무지갯빛 꿈으로 피어날 그 날이. 제가 한창 때는 참 이런 다양한 꿈들을 꾸면서 살았습니다. 그 꿈을 꿀 때는 곧 금방 눈앞에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에 부풀기도 했었는데 살면서 그것이 오히려 제 삶에 그런 작은 꿈들이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꿈들을 산에 오르는 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했고요. 아득하지만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를 그런 작은 꿈들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그런 날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불면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면. 여기용.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자지 못한다. 아마도 체질 탓인 듯 하지만 예민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야지 하는 생각이 불 꺼진 방 천장에 매달려 점점 맑아지는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고 오래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먹물 같은 어둠을 흔든다. 뒤척이는 밤이 나뭇잎 갉아먹듯 가고 수많은 생각이 하나둘 뼈대를 세울 즈음 창밖은 이내 새로운 아침이 기척을 한다. 얻은 거 하나도 없이 밤을 새우고 말았다. 잊었던 서러움만 하나 가득 도로 찾았다. 커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밤새 생각에 뼈대를 올리고 허물다가 불면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몸으로 때우고 있다. 언제쯤 이런 불면의 시간을 마감할 수 있을지. 제가 좀 젊을 때는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서 못 잤는데 최근에는 커피를 아무리 마셔도 그런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아마 커피에 제 몸이 습관이 된 건지 아니면 무뎌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잠을 자지 못하지만 작은 사소한 거라도 신경을 예민하게 건드리는 것이 있으면 밤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생각에 밤을 새우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뒤척이다가 겨우 어떤 방향을 잡고 뼈대를 올리기 시작할 때 살짝 잠이 들었다가 아침을 맞곤 했죠. 그때 시절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자,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소백산 비로봉이라는 시입니다. 소백산 비로봉. 여기용. 눈 쌓인 계곡엔 침묵이 가득 붐빈다. 어이곡 들머리엔 뽀드득거리는 아침의 비명으로 가득하다. 하얀 입김은 아라리 연근 고통이 되어 털모자 채양 끝에 고드름으로 열리고 마지못해 눈물 한 방울을 달고 부서지는 아픔을 겪는다. 길고 긴 침묵의 시간,
아픔도 잊은 퇴적물들이 산등성이 햇살 속으로 곁눈질하며 물러서는 시간이다. 빈손으로 동행하던 바람, 갈수록 심술궂은 망아지가 된다. 맨몸으로 맞선 벌거벗은 나무들, 능선의 햇살은 사치일 뿐이다. 비루봉 능선의 칼바람, 소리도 춥기도 시집살이 같은 매서움이다. 얼어버린 볼 손끝에서 사라진 감각은 머릿속에서 울부짖는 아우성으로 남았다. 무엇이 그리도 서러워 이리도 슬프게 울부짖는가? 떨쳐버리기엔 너무나 큰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죽음의 끈을 잡았다가 놓아버린 허전함인가? 비루봉 정상엔 지금도 갈 곳 잃은 바람이 목 놓아 운다. 수년 전에 소백산 비로봉을 제가 겨울철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이곡 들머리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건데요. 제일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해서 출발지 들머리를 거기로 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때 정상 능선에서 그 무서운 매서운 칼바람을 진짜 처음으로 맞이해 봤는데요. 바람의 세기도 세기지만 너무나 추워가지고 참 엄청 고생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백산 비로봉을 다녀오면서 그 다녀왔던 기억들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시에다가 제 마음을 좀 담아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윤정이 부릅니다. 초혼.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12월이라는 시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12월 여기용. 앙상한 나뭇가지는 실어증 걸린 노인처럼 까칠한 몸으로 오후 햇살을 짊어지고 있다. 물기 없는 손등을 어루만져 본다. 주름으로 내려앉은 살무인 아이태. 따스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도 없다. 처마 끝에 달린 촉수 낮은 전등을 끄면 어둠이 달려와 너울 춤을 춘다. 어둠과 나는 하나가 된다. 눈을 감았다. 사막을 달려 건너온 바람 속에 행여 있을지 모르는 그리움. 겨울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 너는 이미 별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12월은 1년의 마지막 달이죠. 그래서 마지막 가는 그 달 12월을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그런 주름살 가득한 손을 만지는 그런 느낌으로 또 어둠이 바짝 달려와 있는 그런 시간에 그런 어둠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되었을지 모를 그런 누군가의 간절한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썼던 그런 시였습니다. 이 시절에는 무척이나 많이 외로움도 타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불시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불시 여기용. 흑벽돌 얼기설기 쌓아 올린 시골집. 겨울바람은 참 매섭다. 강물 위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은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마당에 서서기는 달빛은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데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남겨진 사랑은 식어버린 재 속에 남겨진 불씨가 되어 창가에 슬프게 매달린 물방울이 된다. 작은 충격에도 자지러들듯 놀라버릴 수많은 모공이 열리고 잊었던 기억이 스멀스멀 기어나오면 호롱불 희미한 밝음에 또 한 번 사랑의 불씨가 인다. 삶에 지쳐서 열심히 살다 보면 가슴속에 뜨거웠던 그런 열정과 희망과 그런 식어버린 재처럼 싸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 싸늘함 속에서 가운데 헤치고 보면 빨갛게 되살아나는 그런 불씨를 생각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그 불씨가 사랑의 희망이었고 내 삶의 나침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서 중산리 밤하늘 읽어보겠습니다. 중산리 밤하늘. 산길을 걷다가 언덕 위에 들국화 한 묶음 꺾어들고 코끝으로 전해오는 향기에 문득 하늘을 본다. 여전히 변함없는 파란색의 가을 하늘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깜깜한 중산리 밤. 별들은 촘촘히 다가와 어릴 적 추억을 들려주고 계곡 물소리는 어두운 추억을 흔들어 깨운다. 아침이면 찻잎을 햇살받아 반짝일 나뭇잎. 그들도 긴긴 꿈속으로 나른한 몸 누이는데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고개 숙인 추억만 밤을 새우고 있다. 고요 속의 중산리 밤은 깊어만 간다. 햇살 속에 기지개를 켤 아침이 그립다. 이 중산리 밤하늘이라는 시는 제가 한창 그 청상병 시인 추모 사업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할 때 경상남도 산청에서 들어가면 시천면을 지나서 중산리로 들어가는 그런 아주 지리산 끝자락에 있는 깜깜한 그런 오지가 있습니다. 그 오지에서 천상병 시인 시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1박 2일 하면서 추모 사업을 하면서 신앙송도 하고 그 다음에 자작시 발표도 하고 천상병 시인의 시 발표회도 갔고 뭐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때 방문했던 중산리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썼던 시입니다. 중산리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올라가는 길이 제일 짧은 코스라고 하죠. 그 길로 산행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오지의 오지였던 곳이 중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오픈이 돼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그쪽을 찾고 또 여행도 다녀오곤 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더운 날 오후라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더운 날 오후, 여기용. 창밖으로 여름 소나기가 줄기차게 내린다. 좀채 그칠 것 같지 않은 빗줄기, 흐물흐물 힘 빠진 대지가 용트림한다. 단단하던 언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남노하게 초라한 모습이다. 지치지 않고 울어대는 매미소리, 사연이 많은 여인의 절규인 양 점점 더 날카로운 소리로 변질되어 가고, 한낮의 무더위 탓인가 소나기 내린 뒤에 피어오르는 안개는 지친 일상에 비릿한 역겨움만 남긴다. 여름날 오후가 되면 이렇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요. 소나기 쏟아진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또 자지러들듯 매미가 울어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풍경을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모두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름산을 오르며라는 시입니다. 여름산을 오르며 여기용. 바람도 없는 산등성이 함께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의 어루만짐 뿐. 사이사이 어른거리는 푸른 그림자를 따라 무심으로 걷는 여름 산행. 쉼없이 흘러내리는 땀줄기, 짜릿짠 아픔이 하얗게 앙금진다. 올려다보면 까마득한 먼 길, 내려다보면 툭 터진 아득함. 점으로 남겨진 내 서러움, 포기하고픈 화려하지 못한 생을 또 하나의 붓으로 남은 그림에 색칠을 한다. 한여름에 산을 오르다 보면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을 저는 주말마다 갔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능성이에서 아래쪽 숲을 바라보면 푹신한 양탄자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아른거리는 그런 멋진 풍경이 날개가 있다면 한없이 날고 싶은 그런 충동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많이 위로받고 다시 또 삶의 재충전을 하고는 했던 기억이 아득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어서 장맛비라고 하는 시 읽어보겠습니다. 장맛비, 여기용. 어둠을 한입 베어 문 달이 대낮의 거리를 방황한다. 장맛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오랜 날 부풀어버린 빵조각처럼 축 늘어진 어깨가 볼품없다. 느닷없이 명치를 가격당한 느낌, 숨이 턱 막혀 힘 풀린 다리로 버틸 수 없음에 온몸을 진창에 던진 채로 허우적거린다. 슬픈 매미 소리는 하늘로 달아오르고 누워있는 내 얼굴 주위로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점점 가까이 다가든다. 질끈 감은 눈, 달아오른 얼굴 위로 떨어지는 한여름 장맛비. 참 이때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괜히 축 늘어진 그런 축 처진 그런 느낌이 들곤 하더라고요. 뭐 어르신들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온다고 올 것 같으면 삭신이 쑤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힘이 없이 그런 느낌이 들곤 했습니다. 장마 때 오는 그런 수많은 장맛비들을 이렇게 무심으로 바라보면 그 장대비 속에 어딘가 모르게 삶의 작은 조각조각들이 수없이 박혀서 땅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지요. 자, 시를 그런 느낌을 보면서 시를 쓰면 시의 소재가 어떤 색깔을 띨지 사람마다 다양하게 다 다른 겁니다. 자, 다음 시 또 읽어봅니다. 한백산 설경, 여귀영. 두문동제에서 은대봉 오르는 길엔 온통 하얀 눈길이다. 묵묵히 지나온 삶의 흔적들이 한낮의 봄 같은 햇살에 오솔길 같은 눈길로 제 몸을 내어주고 차가운 겨울바람은 눈부신 설경에 혼을 빼앗긴 듯하다. 묵묵히 걷는 발길엔 이미 봄이 되어버린 한낮의 열기가 헛군거린다. 어디쯤일까 내가 너를 알고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날, 하늘 가까운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천년 죽어천년 고귀한 사랑을 몸으로 보여준 그 끈질긴 인내는 휘몰아치는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지난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슬펐을까. 거뭇거뭇 겉모습 피어버린 껍질, 쩍쩍 갈라진 살갗 속으로 번지는 소리 없는 아픔은 바로 내 삶일 거다. 눈이 부시다 온통 이어진 하얀 세상, 파란 하늘과 경계진 그곳까지 날아오르고 싶다. 어루만지는 봄 햇살에 질척하게 녹아내리는 계곡에
아픈 상처를 대신한 봄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이 한백산 겨울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인데요. 두문동제에서 온대봉 오르는 그 길에는 겨울에는 하얀 눈길이지만 이른 봄 가면은 그 속에서 무수한 야생화들이 피어나곤 합니다. 그 무수하게 피어나는 야생화들이 참 나름대로 많은 감흥과 위안과 위로를 주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사계절은 아니고 겨울철하고 초이른 이른 여름인가요? 그렇게 제가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노을진 바닷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을진 바닷가에서 여기용. 노을진 바닷가에서 연기도 없이 제가 되어버린 삶을 만난다. 빛기둥을 타고 내려온 노을에 촛불처럼 사위어가는 바다. 점점이 떠있는 작은 섬들은 이내 아련한 눈빛으로 머물러 금빛 그리움을 불같이 토해 놓으며 오늘도 바다는 하루를 온전히 사른다. 썰물진 갯벌에 남은 파도의 자국은 아득한 삶의 행로가 아닐는지 그 첩첩함이 무거운 내 삶을 닮았다. 대상을 알 수 없는 그리움은 밀물처럼 다가오고 먼 바다는 금빛 노을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억겁의 세월을 파도에 떠밀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외로움. 그 위로 하루를 마치는 햇살이 조금의 머뭇거림도 없이 모든 것을 던질 때 불완전 연소한 나의 삶에도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진다. 한 평도 안 되는 땅끝에 서서 던져진 듯 살아온 하루하루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다. 네, 요 시는 2010년 1월 18일 날 해남 땅끝 마을에 다녀와서 썼던 시입니다. 해남 달마산으로 해서 미왕사로 해서 땅끝 마을까지 이렇게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노을진 바닷가에 서면 참 아득한 그런 마음이 들곤 했죠. 자, 지금까지 쉼 없이 제 시를 읽고 감상해 왔습니다. 읽으며 다시 느낀 건데요. 어떤 부분에서는 얼굴이 붉어질 만큼 유치한 구석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나도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구나 하는 은근히 대견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시를 쓰는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시의 색깔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기도 합니다. 스스로 성숙해가는 과정일 터인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써진 시들은 왠지 어색하고 부족함이 더 많아진 듯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를 통한 창작의 세계는 그 끝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런 밀림 같은 시의 세계 속에서 두드러진 창작물을 남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서 시를 이렇게 쓰라고 고집부리던 내가 후회스럽습니다. 시의 색깔은 사람마다 다른 것을 말이죠. 시를 읽고 쓰고 가르치는 일이 그리도 참 마냥 즐거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를 쓰기 위해 가야 할 숙명 같은 겁니다. 틀어진 마음의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조용필 바람의 노래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